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혜민입니다. 수도권에는 오랜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비 소식은 있었지만 내리는 듯 마는 듯 내려서 비다운 비를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원하게 쏟아졌죠. 이렇게 내린 비가 반갑기도 하지만 비가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 비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1990년의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서울 지역 곳곳 물소동. 어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방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비로 인한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해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90년 6월 15일 오후 서울 지역에 갑자기 11mm의 비가 쏟아져서 곳곳에서 물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정릉천이 불어나 옆에서 열리고 있던 야시장의 천막과 집기, 음식물이 떠내려갔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흙탕물이 방바닥과 벽에서 스며나오고 또 오물이 싱크대와 변기를 통해 넘쳐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죠. 피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해서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살펴볼게요. 경부 고속전철 내년 8월 착공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정부가 경부 고속철도를 1년 뒤인 1991년 9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98년 8월까지 개통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부 고속전철, 지금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KTX인데요. 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을 잇는 경부 고속전철에 대한 준비를 이때부터 시작한 건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고 시속 350km로 직통으로 연결되면 1시간 30분, 두 역에서 멈출 경우 1시간 40분이 걸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제로 상용화된 지금 서울에서 부산 직행은 2시간 20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사실 지금은 KTX가 철도의 가장 기본 수단이 됐지만 이때만 해도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의 KTX 역할을 했던 가장 빠른 열차는 새마을호였고요. 현재 가장 퇴물로 취급받는 무궁화호가 두 번째로 빠른 기차, 그 뒤로 통일호, 비둘기호까지 있었는데요. 비둘기호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꼬박 13시간을 가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만나기 힘든 너무나도 먼 곳이었죠. 지금은요, 이 고속철도가 경부선뿐만 아니라 호남선, 공항철도 등 전국 곳곳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는 대한민국 대중교통과 관련된 큰 결정들이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소제목을 살펴보면 새 공항은 영종도 확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수도권 새 공항을 영종도에 건설키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역시 지금은 내노라 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된 인천공항이 됐죠.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기차, 비행기와 함께 대중교통을 대표하는 버스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시외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일반과 우등버스가 나눠져 있죠. 가격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편안함 때문에 리무진 스타일의 우등버스를 종종 선택하곤 하는데요. 이 리무진 버스도 92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올해 추석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개인 공간 확보를 위해 좌석마다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개별 모니터로 TV나 영화 시청도 가능해서 여객기의 고급 좌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버스는 소요 시간은 줄일 수 없겠지만 가는 동안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 될 것 같네요. 물론 가격은 우등버스보다 30% 정도 비싸다고 하네요. 비둘기호로 13시간 만에 가던 서울에서 부산을 KTX로 2시간 20분, 비행기로 1시간 만에 가게 됐죠. 그야말로 서울에서 부산 하루 왕복 시대가 된 건데요. 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에 참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기술의 발달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 이혜민이었습니다.